분노가 뜨겁습니다만 핵발전 과정에서 계속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매우 부족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처분할 장소도 찾지 못했고 관련 기술 개발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고준위 핵폐기물을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준위 방패물 관리계획이 얼마 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핵발전소 지역 주민과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녹색당 사회위원회와 정의당이 함께 핵발전소 지역의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금지하고 핵폐기물 관리 처분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색당 김창희 공동대표님, 남태재 녹색당 사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님 참석하겠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님, 정의당 기후정의 선대본부 이현석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핵발전소 지역의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금지 선언, 그리고 핵폐기물 관리 처분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해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3분기까지 국내 원전 부지 내 임시보관 중인 사용 후 해결료는 50만 4,809다발로 향후 10년 내 다수의 원전이 포화 상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중간 저장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하도록 하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온라인 토론회만 열었을 뿐입니다. 이 토론회도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시민단체들은 배제된 채 학계와 정부 인사로만 채워졌습니다. 작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역시 산업부의 관리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부지 내 저장시설을 건설하여 핵폐기물을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임시저장시설인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운영기한을 명시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는 임시저장이 아니라 사실상 영구처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안 상정 시 질의를 했지만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 계속 협의하여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동안 희생하며 살아온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통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이해 당사자들의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정의당 기후정의 선대본부 이현석 본부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의당 기후정의 선대본부 본부장 맡고 있는 이현석입니다. 탄핵에 대한 한국
삼국사의 논의가 퇴보하고 있습니다.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너도 나도 탄핵을 외치던 보수 정당의 움직임은 이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더 핵발전소를 많이 지을 것인지를 놓고 경쟁하는 이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경제성과 안정성이 설사 보장된다 할지라도 핵발전소에는 치명적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가 있습니다. 10만 년 이상 보관할 기술도 장소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너도 나도 핵폐기물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핵폐기물을 꺼놔야 된다는 얘기까지 서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핵발전소 문제로 고통받았던 지역 주민들에게 기약 없이 핵폐기물을 더 꺼놔야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양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논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핵발전소를 오랫동안 가동할지만 생각하다 보니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현재 정부와 보수 정치권의 형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기자회견이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바라보고 한국 사회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녹색당 김창희 공동대표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당 공동대표 김준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핵발전소 사용 후 핵연료를 말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엄청난 고열과 함께 세슘, 요오드, 플루토늄, 우라늄 등 다양한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앞에 17초만 서 있어도 모두 사망합니다. 이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 10만 년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데 일들은 아직 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이 시작한 지 4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연구 처분량도 중간 저장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핵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한 상태로 핵발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건설 중단된 신하를 3, 4, 5기의 공사재개 가능성을 시사했고 윤석열 후보는 신하를 3, 4, 5기 즉각 재개를 주장하고 스마트형 미래형 원전을 개발하겠다니 안철수 후보는 소형 모듈월전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키우겠다고 이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강국 코리아로 도약하기 위해서 수출 경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핵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핵발전으로 쏟아질 10만 년 쓰레기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의 원자력 진흥위원회가 작년 12월 2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 20년 내에 중간 저장 시설을 확보하고 37년 내에 연구 처분 시설을 확보할 테니 지금의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잠시 한시 저장하겠다라고 법에 써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고준위 핵폐기물이 최소 20년, 최대 37년 잠시 핵발전소에 있다가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안전한 부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한 부지가 있다가 부지 선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지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지하 연구시설에 대한 실증 연구가 충분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저장 혹은 처분할 부지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핵발전소 한시 저장 시설은 연구 처분장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정부 말대로 20년 뒤에 중간 저장 시 37년 뒤에 연구 처분장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이 이동할 수 있다고 칩시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핵발전소로 이미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에게 무슨 권리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떠안고 살라고 강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나라도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철수로 정부 멋대로 확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조차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형식적인 공청회라도 열고 공론화를 하는 시민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촛불 정부를 자처한 정부가 핵발전소 지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실에서 처분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확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핵 지능세계에 알터니는 다 빼주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이렇게 말아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과거에 핵폐기란 건설에 지역 주민들이 결사 상황했을 때 언론들이 이것을 민비 현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비라면 지역 주민들이 이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무한희생을 강요하면서 값싼 전기를 펑펑 쓰고 있는 대기업과 대도시 지역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과거에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탑 전력에서 싸울 때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방적 피해와 고통을 강요하면서 내가 누리는 편리함은 정의도 공정도 될 수 없다는 뼈아픈 자각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자각에서 국민 모두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까지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딘가에 저장할 수밖에 없다면 전기를 더 많이 써왔던 지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생산될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핵폐기물을 저장할 곳이 없다는 것은 결국 핵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12월 27일 끝나는 원자력 기술위원회 모든 결정은 폐기되어야 이제 진정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2012년 3월 11일에 발생했습니다. 녹색당은 후쿠시마 참사 1년 후인 2012년 3월 4일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야 하지 않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창당했습니다. 녹색당은 핵의 위협이 없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슴 절절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당 탈핵위원회 남태재 위원장 직무대행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녹색당 탈핵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대행 맡고 있는 남태재입니다. 그동안 핵폐기물 처분장 문제는 항상 지역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1990년도에 안면도에서 그리고 2003년도에 4년에 걸쳐 부안에서 지역 주민들의 저항으로 핵폐기장 건설 시도가 무산되었지만 언론들은 핵폐기장을 지역 주민들이 거부한다는 보도만 했을 뿐 핵폐기물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핵발전으로 값싼 전기를 쓰는 수도권과 대기업이 핵폐기물 처분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핵폐기장을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위험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핵폐기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핵발전을 과연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공론화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쳐둔 채 핵발전소 부지 안에 사실상의 중간 저장 시설인 건식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만 집중했고 그것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월성 핵발전소 인접 지역인 경주시 양남면과 울산 북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지 내 저장 시설인 맥스터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작년 12월 7일 산업부 이 엉터리 공론화를 근거로 핵발전소 부지 안에 최소 37년 이상 어쩌면 영원히 계속될 수도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증설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을 행정 예고하였고 핵발전소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역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27일에 원자력 진흥위원회는 이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결국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처분의 근본 해결 방안을 제쳐둔 채 또다시 핵발전소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 다른 작년 9월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환 의원 등 24명이 공동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역시 핵발전소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증설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산업부의 관리 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리 계획과 보수 정치권의 특별법은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처분의 과제를 핵발전소 전기의 혜택을 보는 전 국민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고 손 털어버리는 무책임하고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작태에 다름 아닙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녹색당과 정의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습니다. 44년 동안 희생하며 살아온 핵발전소 지역이 더 이상 고준위 핵폐기물을 떠나서는 안 되며 이제 우리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핵폐기물 관리와 처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의제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제안의 취지입니다. 녹색당은 정의당과 함께 시민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이제 핵발전소 지역에 더 이상 어떤 형태의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시설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수조가 포화되는 핵발전소부터 가동을 중단합시다. 그리고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처분에 대한 방안과 중간 저장시설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범국민적 사회적 논의를 당장 시작합시다. 녹색당은 정의당과 함께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 저장시설 입지 선정의 제2원칙으로 두 가지 원칙으로 지질학적 안전성과 환경정의의 원칙을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환경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발전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24개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그동안 전력 자립도가 낮아 외부의 전기 공급에 의존해 왔던 지자체가 그에 상응하여 입지와 비용을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핵발전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사회, 그리고 전국의 진보 정당과 시민환경단체에 제안드립니다. 핵발전소 지역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금지 선언을 이어나가 주시고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 저장시설 입지 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물꼬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당은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전이 핵발전소가 마치 값싸고 깨끗한 전기의 재료인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고준위 폐기물의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정의당은 핵발전소 지역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시설이 건설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반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녹색당과 함께 연대하여 핵폐기물 관리 처분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